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아파트 큰일 터졌다. 오늘 1시 이재명 부동산 대책 충격.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오래된 아파트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다주택자 매도와 신축과의 경쟁에서 탈락, 투자 금액은 많이 들고 투자성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기부 체납과 재초안, 높은 추가 분담금도 오래된 아파트나 재건축을 옥죄고 있어서 가격이 급락 중입니다. 1차 대출 규제에 2차 대출 규제, 즉 DSR과 LTV 축소, 전세대출 DSR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의 카드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지금 일시적 조정장에 매입을 해야 할까요? 부동산 상담 010-2616-6276 제가 직접 사용가 입질 전화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래된 아파트 큰일 터졌다. 오늘 1시 이재명 부동산 대책 충격. 와우. 자, 구축 아파트들이 보이는데 이게 비단 오래된 아파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별표 쳐볼게요. 왜 오래된 아파트가 불리하냐면요. 다주택자들이 여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얘부터 던져요. 오래된 것부터. 다주택 매도. 두 번째는 신축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세 번째, 투자성이 낮습니다. 일단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갭 투자를 하더라도 많이 들어가죠. 자,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 상대적으로 안 좋은 구축을 먼저 매도해요.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법인들 1순위 매도가 바로 외곽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예요.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 부담도 되고, 특히 외곽 지방은 오래된 아파트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과 경쟁이에요.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대에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가. 이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 새 아파트가 한동안 물량 홍수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바로 얘들 때문에도 문제가 되죠. 잘 팔리지 않고 계륵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투자성이 낮죠.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경기 인천 구축 아파트는 슬럼화될 수도 있어요. 워낙 집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경기 인천 10년 정치할 때 구축은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었어요, 예전에. 여기 보시면 오래된 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새 아파트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기대감이 적어요. 시간이 흐르면 얘도 구축이 되는데 이미 볼장 다 봤다, 새 아파트로서. 그렇죠? 구축의 2배 정도 폭등. 하락폭이, 상승폭이 2배면 하락폭도 2배일 확률이 크죠. 혹시라도 폭락장 오면 신축이 위험합니다. 외곽 입지가 많아요. 신도시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경기도 외곽이 많죠. 입지가 소외된 곳들. 갭 투자 영끌.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갭 차이가 적기 때문에 갭 투자 영끌한 사람들이 많아요. 몰빵하죠. 다음 상승장에 이 신축도 역시 구축이 됩니다. 즉 신축은 지금 가치가 최고지 내일의 가치는 최고가 아니다. 미분양에도 민감해요. 지금 미분양도 분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축과 관련됐어요. 미분양이 늘어날수록 신축은 폭락합니다. 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수요 억제 추가 대책, 지금까지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 고강도 후속 부동산 대책, 제가 보기에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좀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말 했다가 집값 대폭등시키고 난리 났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지금은 정부가 집값 잡기 어려워요, 진짜로. 지금 역대 최고, 정말 사상 최고의 강수를 둔 거예요. 대출 규제.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아니 6억 미만밖에 대출 못 받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완전 사회주의도 쓰지 않는 그런 대책, 강력한 대책을 썼으면 집값을 잡아야 하는데 안 잡힐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줄줄이 주변에 보면은 뛸 요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수요 억제 정책이죠, 한마디로. 대출 규제. 자, 어떤 대출 규제를 내놨었냐면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한도로 제한했죠. 그 다음에 1주택자는요 주담대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의무 입주하고 나머지는 팔아야 돼요. 그리고 기존 1억 대출밖에 안 해줍니다. 왜? 생계유지.
자, 신용대출 연봉 이내로 해요. 예전에는 연봉 2배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연봉 이내로밖에 못 받고, 자, 이제 갭 투자는 전세대출 아예 금지됐어요. 그렇다면 추가 대출은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번에 대출 규제 부동산 정책에서 이게 나올 거예요. 주담대 총액 3억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제 6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면 강남은 너 잡지 마라 이거밖에 더 돼요? 사실상 금지죠. LTV, DSR 강화, 대출 감소로 수요가 대폭 억제된 거죠. 그 다음에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도 DSR을 적용해가지고 아예 전세대출을 별로 받지도 못해요. 아주 심각하죠. 규제 확대. 이제는 규제지역도 만들 수 있어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또는 투기지역이라고도 하죠. 토어제, 토지거래허가제. 이거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한강벨트 다 위험해요. 다주택 매도 유도,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궁하면 세금도 정책으로 펼 수가 있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공급 대책이에요. 어차피 공급을 해야 집값이 잡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분양해가지고 언제 입주합니까? 지금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앞으로 5년 동안 입주 물량이 없어요. 걱정됩니다. 1~3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제 서울의 재개발 있죠. 재개발, 재건축은 엄청난 특혜를 줄 가능성이 커요. 재개발 속도감 있게 하지 않고서는 이거 집값 못 잡아요. 자, 재개발 부동산 매입 타이밍과 시세 흐름 보세요. 자, 여기 추진 중인 신축 빌라 얘들은 X라고 할게요. 지금 진행 중인데 40%밖에 안 된다. 또는 0%다. 이런 것들은 입지가 아주 탁월하지 않는 한은 하면 안 돼요.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알게 뭐예요. 특히 50%를 못 넘긴 얘들은, 장기간 50%에서 머물고 있는 얘들은 단독 다가구나 상가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이거 별표입니다. 이거 구역 지정 임박한 신축 빌라 잡는 게 왕이에요. 구역 지정 임박한 신축 빌라. 그러면 동의율은 대충 어느 게 좋냐? 최소 60에서 80 사이가 좋아요. 최소라고 했어요. 이 안에 들어가야 나중에 이게 해지가 안 돼요. 예전에는 조합 설립 때도 해지, 구역 지정 때도 해지, 심지어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끌고 왔는데도 해지. 왜냐? 동의서가 동의율이 별로 안 붙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6, 70, 80 동의율을 얻고 가기 때문에 해지가 안 돼요. 그래서 구역 지정으로부터 약 빠르면 7년, 늦으면 8, 9년 사이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 빌라라든가 조합 설립 입주권 빌라 얘들도 괜찮아요. 단 얘들은 신소통합 같은 경우 토지거래가지로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신축 빌라는 이때 잡으면 안 되고 주택수 제외는 없어요. 그래서 구축을 잡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좀 아파트를 잡고 싶은데 아파트는 비싸니까 좀 새 아파트 잡고 싶다 하는 사람들, 여기 솔직히 구역지정 빌라도 한 7, 8년 걸리잖아 분양하는데. 아예 사업시행 인가 때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놨어요. 관리처분 전까지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처분 분양 입주권 때 얼마든지 잡는 것도 나와요. 이게 가능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보라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입주한 다음에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아요. 어차피 얘들도 말이 재개발이지 아파트잖아요. 자, 그 다음, 그럼 입주한 빨간색 아파트 입주하자마자 잡는 게 낫냐, 입주 5에서 10년이 낫냐? 입주하자마자 하는 것들을 잡으세요. 비과세 된 것들. 이게 많이 뛰어요. 그 다음에 입주 10년 차, 5년에서 10년 차. 그럼 점점 안 좋습니다. 이제 입주 10에서 20년 안 좋고, 제일 안 좋은 게, 자, 동그라미 쳐졌죠. 10에서 30년 사이, 20에서 30년 사이가 제일 안 좋아요. 왜냐? 얘들은 재건축도 좀 남았고, 새 아파트에서 멀어졌고, 이해되시죠? 잡아야 할 타이밍, 그리고 본인이 그냥 새 아파트 잡을 바에 사업시행인가 인근에서 잡는 게 가성비가 높고, 그리고 아예 입주한 거 잡을 때는 바로 입주한 새 아파트를 잡아라. 뒤로 갈수록 안 좋다. 그 다음에 전국 재건축 밀집 지역, 여기 보시면 서울에 재건축이 많은 곳들은 강남 4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희한하게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속도가 빠르고 많습니다. 강북에서는요, 광진, 용산, 노원, 중랑 이쪽이 많아요.
강서 쪽, 서쪽에서는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가 재건축이 밀집됐대요. 경기도, 그럼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분위죠. 한강 이남 쪽에 과천, 광명, 수원, 용인, 안산, 대략 경기도 도시들. 그 다음에 한강 이북 쪽에는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이 많다. 광역시, 인천은 동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부산은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 진구, 동래구, 대구는 서구 중구, 대전은 동구 중구, 광주는 동구, 울산은 남구 중구. 지금 말씀드렸던 곳이 재건축이 많은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금 추진 현황인데 파란색이 재건축, 빨간색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뭐 뉴타운, 일반 재개발, 그리고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강서구는 거의 재개발이죠. 아니 재건축이죠. 강서구는 거의 재건축. 그 다음에 구로구 재건축, 재개발은 일부. 양천구는 반반입니다. 재건축 신시가지도 있지만 재개발도 꽤 많아요. 영등포구 자 재건축 많고 재개발 신길 뉴타운. 동작구 재개발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대방, 신대방 쪽. 그 다음에 관악구도 재건축과 재개발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는 거의 재건축이에요. 이 강남 3구는 재개발이 별로 없는데 속도가 너무 늦죠? 자, 이제 한강 이북 보자고요. 마포구는 재개발 10곳, 재건축 16곳. 최근에 마포가 재개발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은평구 14곳, 26곳. 둘 다 많아요. 은평구 재개발 많잖아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도 재개발 재건축이 반반이에요. 상당히 많고, 용산구도 자 재개발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재건축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성동구 재개발 6개, 압도적으로 재건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많아요. 성북구 재개발 40군데, 재건축 8군데. 재개발이 압도적으로 많죠. 동대문구도 재개발이 많고요. 강북구, 도분구는 비슷해요. 노원구는 재건축이 좀 많고 재개발. 중랑구도 원래는 재건축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최근에 재개발, 특히 신속통합, 모아타운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이제 정부 대출 규제 전망.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긍정적, 강남 3구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직격탄이었죠. 특히 많이 오른 강남 3구 한강벨트가 잠잠해졌어요. 대출 규제로 금융부실 안정화.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안 받으면 부실이 줄어들겠죠. 전세대출 등 전반적 대출 축소로 투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게 긍정이에요. 그렇지만 부정 보세요. 전월세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나중에 풍선 효과, 오히려 초양극화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주춤했던 강남이 더 폭등해버릴 수도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풍선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오히려 6억 미만 대출을 받는 곳들이 뛸 수 있다 이거죠. 조정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아직은 확대가 없는데 이거 지금 타이밍 놓쳤다가는 집값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집값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대책을 나온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까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뜨거운데. 향후 전망, 고가 아파트 잠깐 주춤 후에 또 상승 랠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규제지역 등 2차 정부 규제가 곧 나올 것 같아요. 7월 중으로. 여러분들, 불합리한 세금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죠. 종부세 없애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 왜? 보유세 좀 늘리고 종부세 없애세요. 공산주의 법이라고 수천 번 했어요. 12억 이상 국가세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12억 넘는 게 고가입니까? 세금 뜯어먹으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저거 없애세요. 고가 아파트라는 기준 자체를. 아니면 20억으로 올리던가. 1주택자 대폭 완화 추진해야 돼요. 1주택인데도 12억 이상이라는 이유로 또 세금 내요. 그럼 말이 됩니까? 참 이상한 법이에요. 공시가격 현실화, 시세 60, 70%로 해야 됩니다. 만약 공시가격을 현실화 시켜버리면 망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세금 1,000만 원 낼 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7천만 원 냈어요. 왜? 공시가격을 막 90% 현실화 시키니까. 지금 공시지가로 종부세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이제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는 폐지 쪽 하는 나라도 많아요.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세요.
증여세는 선진국 수준이 맞는 것 같고요. 불합리한 세금 완화, 금투세 없앤 거 잘한 거고, 법인세나 취득세는 역시 선진국에 준해서. 자, 예적금은 5천만 원이 1억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재건축 규제들, 지금 재건축 규제가 되게 많아요. 지금 서울은 집을 지으려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없애야 하는데, 세상에나 여기 보세요.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공원 만들고, 그나마 공원 만들면, 도로 만들면 다행이지. 그걸로 국가가 써버리면. 자, 재초안, 초과이익 환수제를 왜 걷습니까? 왜 걷어요? 도대체 아파트가 재건축이 뭔 잘못이라고, 재개발은 안 내는 재건축에는 왜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참. 추가 분담금도 막 지금 자재값, 인건비 당연히 낼 건 내야 하는데 너무 세게 내거나, 정부 집값 잡기 상승 요인이 4개나 있는데, 정부가 집값을 잡는 요인 지금 이번에 나왔잖아요. 자, 대출 규제 강화를 더 강하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제 지역 강화, 세금도 때릴 수가 있어요. 정부가 수요 억제책 많고 공급 확대에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래요. 공급 부족. 너무 입주하는 물건이 너무, 서울은 아예 전멸이야. 집값이 뛸 수밖에 없어요. 해외 집값이 지금 신고가 찍고 22년부터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제 표현이 맞아요. 미친 듯. 미국만 뛰는 게 아니라 OECD 국가 전체가 다 뛰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통화량 증가, 돈을 얼마나 찍어냈는지. 지금 우리나라도 풀린 돈이 4,143조. 지금 코로나 때보다 돈을 더 찍어가지고 주식 뛰지, 가상화폐 뛰지, 집값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빼고는 다 뛰고 있어요. 금리 인하, 올해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무슨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여튼 이 오래된 아파트들 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값을 정부가 잡아야 하는데 만만치는 않네요. 최근 강남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새 아파트까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것을 보면 국내 외적 상승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집값이 잡힐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